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무잉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입니다. 인천 남구에 나와 있는 빌라인데 감정가가 9,200만원입니다. 자, 등기부를 먼저 보면요. 일단은 감정가가 9,200만원인데요. 1회 입찰돼서 6,440만원인데 등기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2010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얼마인가요? 1억 5,800만원입니다. 엄청나죠, 금액이. 감정가가 9,200만원에다가, 한 번 유찰돼서 6,440인데, 실제 거래된 금액은 1억 5,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뭐예요, 이거? 업계약서죠. 업계약서가 이렇게 성행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전에도 많은 게 좀 있긴 했었지만, 요즘은 이제 많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는, 빌라가 시세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당연히 이제 근저당, 을구의 근저당을 봐보면 1억 3,600이 채권 최고액 잡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업계약서 쓴 이유는 대출 때문이겠죠. 대출 때문이고, 그리고 이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인천에 있는 물건이죠. 근데 근저당권은 어디입니까? 경북 칠곡군입니다. 굉장히 먼 곳에서 근저당을 잡으면서 이렇게 채권 최고액을 굉장히 많이 잡아서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멀리서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모르겠죠. 이걸 또 연결시켜주는 브로커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물건은 시세가 1억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당연히 9,200만원 감정이 됐던 물건이기 때문에 1억이 안 되는 물건인데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은 물에 인해서 오히려 집을 사고 돈을 받는 꼴이 되어버렸죠.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이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매가 신청이 되는데 경매 청구 금액이 65만원입니다. 아우, 65만원. 65만원으로 신청한 강제경매입니다. 자, 65만원 청구 금액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소송을 했다는 거죠. 소송에서 판결해서 승소를 한 다음에 청구 금액 65만원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려면 또 경매 신청 비용이 또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100만원 이상이 들어갈 건데 그 금액을 신청했다는 거죠. 65만원을 받기 위해서 100만원도 더 들어가는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의문이 듭니다. 일단은 정말 악에 바쳐서 이 돈을 꼭 받아내야지 정말 그 소송을 즐기거나 아니면 확실한 경매 절차를 다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일단은 그리고 전입자가 있는데요. 보증금 2천만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의 배당 순서를 따져보면요. 먼저 세입자의 최우선 면제가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이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 채권 최고액 1억 3,600만원입니다. 당연히 감정가가 9,200만원이므로 이 금액, 자, 1순위 임차인이 다 배당받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배당을 받고 그리고 돈이 남아야만 이 경매 시청 채권자가 돈을 받게 됩니다. 이 경매 시청 채권자가 1원이라도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잉여로 기각이 되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본다면 세입자 2천만원하고 뭐 여기서 경매 비용이나 당해세 이런 건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까지 합치면 1.56억 이상의 낙찰이 되어야만 이 경매 시청권자가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말도 안 되죠. 1억도 안 되는 빌라인데 이렇게 높게 낙찰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무잉여 기각이 돼야 되죠. 무잉여 기각. 그런데 문건 처리 내역을 봤더니 신협에서 채권 계좌를 제출했습니다. 채권 계좌를 제출했는데 중복 경매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중복 경매를 신청했다면 근저당권자만 배당을 받아 근저당권자만 배당을 조금만 받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럴 때는 뭐 2천만원 조금만 넘게 낙찰돼도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중복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단순하게 채권 계산서만 제출했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충분히 무잉여 기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는 매수 통지서를 발송하거든요. 경매 시청권자에게. 그래서 이 물건이 아까 얘기한 1억 5,600 이상이 낙찰이 될 거를 너가 보장해줘. 경매 시청권자가 보장해준다면 나는 경매를 진행해줄게. 라는 매수 통지서를 발송하게 됐는데 송달력을 살펴봤더니 전혀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째,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이 1.36억이지만 실제 근저당이 남아있는 금액은 뭐 한 5천만원 또는 뭐 그 이하 굉장히 작은 금액만 남아있다면 경매가 진행돼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럼 상관없겠죠? 자, 둘째, 법원이 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수 통지서를 발송했어야 되는데 배수 통지서 발송 안 했다면 낙찰 후에 매각 불허가가 되고 경매가 기각이 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낙찰이 되었고 정상적으로 잔금 납부가 되었고 배당까지 다 된 걸 확인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바로 앞에 겁니다. 전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근저당이 채권 최고액이 1.365억이지만 실제 근저당 금액은 굉장히 작은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작은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잉여 기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입찰자분들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무잉여 기각이 되면 내가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입찰까지 가서 낙찰 받고 조사도 했고 낙찰 받고 그 다음에 했는데 무잉여 기각이 돼서 다시 보증금 찾으러 가야 되고 이런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르게 본다면 보증금을 날리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무인기 기각이 된다면 내가 보증금을 날리거나 뭐 인수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인기가 기각이 돼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무인기 기각이 돼서 돈 돌려받으면 끝나는 거고 아니면 뭐 많은 거지. 이걸 뭐 손해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시간 허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경험이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무인기 기각이 될 것 같아서 입찰하지 않았다. 그러면 입찰자가 확 줄어든 상태에서 내가 입찰했다면 낙찰 확률이 훨씬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인기 기각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낙찰 받는데 초점을 받고 그 다음에 초점을 보고 그 다음에 뭐 떨어지면 뭐 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저도 무인기 기각 여러 번 당해봤거든요. 신경 쓰지 말고 입찰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